오늘 아침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혹은 사무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 영상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증명해야 할 것들, 갚아야 할 빚들, 지켜야 할 체면들,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작은 오두막, 방은 하나뿐이었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그는 9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틀렸다고, 저 집안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범죄자가 될 거라고. 실제로 그의 형은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를 실패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론 힐. 그는 평생을 바쳐 한 가지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가? 그는 20년 동안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당대 최고의 부자들과 천재들,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것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안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그 거인을 깨울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낀 것, 깨달은 것, 변화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만 알면 됩니다. 조용히 변화하세요.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의 시작점은 욕망이라고. 그러나 그가 말한 욕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타는 열망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갈망입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를 만큼 온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입니다.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저 평화로운 하루입니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뛰는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도 잘 살고 싶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욕망은 다릅니다. 진정한 욕망은 당신의 가슴을 태웁니다. 진정한 욕망은 당신을 새벽에 깨웁니다. 진정한 욕망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힐은 20년 동안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배경도 달랐고 교육도 달랐고 환경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왔고 어떤 사람은 글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밤새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수백 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에드윈 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심지어 기차표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물열차에 몰래 타고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까지 갔습니다. 불황자 같은 모습으로
에디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에디슨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를 봤다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결의를 봤다고. 당신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살 것인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당신의 걸음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보여줘, 증명해. 그러면 믿어줄게. 먼저 결과를 가져와. 그러면 인정해줄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손에 잡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상.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먼저 믿어라. 그러면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당신은 이것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냉정하다고 믿음만으로 밥이 나오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비록 그것이 희미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작은 불씨에 불과할지라도 그 믿음이 당신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출근길에 오르게 합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살아가게 합니다. 힐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잠재의식과 무한한 지성을 연결하는 달이라고. 당신이 무언가를 온 마음으로 믿을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뇌가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새 차를 사기로 결정하면 갑자기 길에서 그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당신이 성공을 믿으면 뇌가 성공의 기회를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런 믿음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에서, 선생님의 평가에서, 친구들의 시선에서, 사회의 기준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믿음들이 당신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프로그램을 바꾸세요. 의식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심으세요.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변하고 있다. 나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속으로 비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복하세요.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약해 보이던 믿음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시작하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하세요.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암시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암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소리내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다. 왜 나만 이럴까?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해봤자 뭐해?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당신이 반복하는 말들이 잠재의식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피곤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피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힘들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힘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안 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안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충실한 하인과 같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힐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종이에 쓰세요. 정확한 금액, 정확한 날짜, 정확한 목표, 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소리내어 읽으세요. 읽으면서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세요. 감정을 담아서 읽으세요. 왜 감정이 중요할까요? 잠재의식은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읽으면 잠재의식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담아 읽으면 잠재의식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진심이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시작하세요.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보낸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나는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이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작은 씨앗 같지만 매일 반복하면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오늘부터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당신 마음속에서 흐르는 말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조이게 합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다시 실패할까봐, 또 넘어질까봐 두렵습니까? 거절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에게 거부당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뭐라고 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후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까봐 두렵습니까?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을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꿈을 죽이고 가능성을 닫고 사람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힐은 중요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두려워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상상한 것만큼 끔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어. 움직이지 마. 시도하지 마.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 속에서 당신의 꿈은 죽어갑니다. 힐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운 것을 향해 걸어가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라. 당신이 두려움을 마주보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오늘 하루 당신 앞에 두려운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그 회의, 그 대화, 그 결정, 그 전화, 그 만남. 두려움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발짝만 내디드세요. 그 한 발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선택하세요. 나폴레옹 힐 자신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 번 파산했습니다.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성공의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그의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의 성공론은 공허합니다. 바닥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울림이 있습니다. 만약 실패가 끝이었다면 힐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것을,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회의 씨앗이 있다. 이 말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실패, 그 안에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씨앗,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 씨앗,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올려줄 씨앗.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실패라고 부르면 실패가 됩니다. 수업이라고 부르면 수업이 됩니다. 발견이라고 부르면 발견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패할 때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느낍니다. 이번 실패가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지금 느끼는 절망감도 지나갑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어제 겪은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겪은 좌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안에 내가 배울 수업이 있는가? 이 안에 숨겨진 씨앗이 있는가? 그 수업을 찾는 순간 실패는 선물로 변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란 무엇입니까? 2명 이상의 사람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때 생기는 제3의 힘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10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의 머리로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갑자기 떠오른 경험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누군가와 함께하니 가능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스터마인드입니다. 힐이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마스터마인드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에게는 토마스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생 친구였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에게는 그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곁에 둘 줄 알았던 사람이 누워있다. 스티브 잡스에게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찰리 멍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혼자서 정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혼자 해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하면 의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스터마인드는 누구입니까?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당신에게 정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함께 성장하세요. 없다면 찾아 나서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연결이 시작입니다. 그 연결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행동하라.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식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불타는 열망에 대해, 믿음에 대해, 자기 암시에 대해, 두려움을 이기는 법에 대해, 실패에서 배우는 법에 대해, 마스터마인드에 대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선택들,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인가,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그 매 순간이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조각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조각가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뿐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시작한 당신의 하루,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잊지 마세요. 출근길에 들은 이 말들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당신의 걸작으로 만드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발짝, 매일 한 발짝, 그 발짝들이 모여 천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의 결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만 알면 됩니다. 조용히 변화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결과가 당신을 대신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이 영상과 함께 시작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